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1회부터 빌런미 뿜뿜했던 최도아는 이번 주에 완전 소시오패스 인격장애가 의심스러울 만큼 엄청난 짓들을 벌여왔는데요. 최 시장은 빅마우스 넘버3 박 소장을 회유해 박창호를 죽이게 만들고 이어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어르신을 찾아가 직접 죽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박창호로 인해 최도아가 지난날 자신이 죽였던 친구의 손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르신은 급히 최 시장을 들어오라 했었는데요. 최 시장은 평소와 달리 어르신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르신을 죽이기 위해 주사를 챙겨와야 했기 때문이겠죠. 휠체어에 탄 최 실장과 함께 마당을 산책하던 어르신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제라도 친구에게 지은 죄를 갚기 위해 그의 후손인 최도아를 진심으로 품어볼까 한다 했는데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악역이 갑자기 지난날을 후회하며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꼭 죄를 뉘우칠 시간도 없이 죽어버리잖아요. 이번에도 너무나 허무하게 어르신은 최도아에게 손 쓸 틈 없이 죽게 됐죠. 언제 어디서나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주던 최 실장은 어르신이 준비해둔 유언장을 보고 안색이 싹 변하더니 결국 어르신을 배신하고 최도아를 돕는 듯 했는데요. 어째서 최 실장은 최도아에게 박창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걸까요? 14회에서 어르신의 장례식장에 멋지게 나타난 박창호를 본 최도아는 깜짝 놀라다 못해 순식간에 분노로 휩싸여 눈까지 빨개졌죠. 이 장면을 보면 최도아는 분명 박창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 최 실장이 최도아와 어르신의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진짜 협력 관계를 맺었더라면 박창호에 대해 분명 알렸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최 실장이 박창호와 먼저 손을 잡았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박창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모험을 할 만큼 대범함을 보였는데요. 자신에게 대놓고 적대감을 보이는 박 소장과 함께 최도아를 잡기 위해 덫을 놓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박 소장이랑 짜고 최도아가 자기가 죽은 걸로 오해하게 만들어 어르신에게 최도아가 과거 조성현이었다는 사실까지 라이브로 보여줄 만큼 교묘한 계책을 잘 꾸며댔잖아요.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박창호는 최도아를 잡기 위해 사전에 최 실장과 손을 잡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지훈에게 어르신을 뵙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겉으로는 어르신의 눈에 들기 위함인 듯 했지만 사실은 어르신의 수족이었던 최 실장을 꿰어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 실장은 최도아에게 박창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리지 않았던 거죠. 박창호 만만치 않게 모든 일에 철두철미한 최도아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최 실장은 어르신의 재산 상속을 나누어 가진다는 유혹에 넘어간 척 했던 거고요. 어르신이 죽기 전 최도아는 가족에 대한 복수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최도아는 어르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명성이 원래 어르신의 것이 아니라 죽은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그 손자인 내가 가져야 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도 최도아는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것 같은데 박창호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최 실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 것 같네요. 최도아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최 실장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겠죠. 빅마우스는 어르신에게 복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고 박창호 개인은 최도아에게 복수를 해야 했는데요. 사실 처음 창호의 계획은 어르신에게 최도아가 버림받는 것이었겠지만 혹시 모를 최도아의 돌발 행동에 최 실장이라는 카드를 준비해뒀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르신이 탄 휠체어를 최도아에게 넘겨주고 몰래 뒤에서 지켜보던 최 실장은 박창호의 명령대로 최도아와 어르신의 투샷을 동영상으로 찍어둘 것 같은데요. 15회 예고편에서 박창호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구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최도아에 대해 모두 까발려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바로 이 동영상으로 어르신의 죽음에 최도아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겠다는 거죠. 동영상에 이어 최도아의 비서가 나와 어르신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증언을 하고 그동안 최도아의 온갖 만행들에 대해 인터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최도아는 끝. 근데 이거 어디서 좀 본 듯한 스토리 아닌가요? 이준기가 이경영을 토론회에서 한 큐에 날려보냈던 Again My Life 내용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전개도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최도아의 든든한 뒷배였던 현주이마저 등을 돌리게 되면서 최도아의 끝없는 추락이 예고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박창호가 공지훈을 만나 어르신이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데요. 이 대화를 현주희가 도청이라도 하고 있었던 건지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만큼 놀라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현주희는 특권층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속해 있지만 그 어떤 똥물도 튀기지 않은 고고한 순백의 여인으로 묘사됐었는데요. 서재훈 교수 죽음에 이어 어르신까지 최도하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장 현주희가 이제 최도하를 놓아버리겠죠. 그리고 서로 윈윈하기 위해 박창호와 협력관계였던 공지훈은 박창호에게 USB를 받아들면서 이걸로 내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말하죠. 이 USB에는 그동안 창호가 차곡차곡 조사해 모아둔 최도하의 파렴치한 모든 만행이 들어있고 공지훈은 우정일보를 통해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갑작스럽게 단 2회 만에 최도하의 몰락이 전개되고 나면 남은 과제는 서재훈 교수의 논문과 미호의 백혈병인데요. 지난주 미호는 구청교도소 모범수들이 비밀리에 부역 나가는 장소에 대해 캐려다 우연히 사고를 당하게 됐었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동굴에서 연결되는 화학공장에 마스크 하나 없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1503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던 미호는 천장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폐수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때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고미호가 백혈병에 걸릴 것을 예상하고 계셨는데요. 네, 고미호 양치질하다 피나고 코피 줄줄 흐르는 거 보니 진짜 큰일 났네요. 창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런 미호를 진짜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수감번호 1503. 사실 1503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라고 하기엔 엄마 이야기에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요. 게다가 구천병원 임상실험약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던 미호에게 큰 감동을 받기도 했죠. 지난 교도소 폭동 때 죽을 뻔한 미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1503을 떠올려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어르신이 미국으로 추방한 자신의 아들이 미친 연쇄살인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503이 어쩌면 진짜 연쇄살인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온 가족이 반지하에 살아야 했을 만큼 1503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골수이식을 받을 만큼 큰 수술비가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었겠죠. 1503의 엄마도 구천병원 7층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르신 쪽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사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엄마 걱정뿐인 1503. 그래서 어르신이 아들의 살인죄를 대신 덮어 써주는 대가로 엄마의 수술비를 받기로 하는 비밀 거래를 제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3이 미호를 통해 엄마의 수술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형제들은 고급 아파트와 고급 세단을 휘감은 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엄마는 죽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1503은 이제 모든 사실을 미호에게 털어놓게 될 것 같아요. 더 지켜야 할 게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 미호가 모범수들의 부역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503에게 물었었지만 그는 대답을 회피했었죠. 지금 부역 나가는 곳이 NK화학의 비리 온상이라는 걸 모를 리 없는 1503은 미호가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겠지만 엄마의 치료비를 지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엄마가 죽었다고 하니 자기를 살리려다 백혈병까지 걸린 미호에게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될 것 같습니다. 1503의 도움으로 서재용 논문과 양어장의 관계까지 모두 밝혀낸 박창호는 이제 빅마우스라는 왕관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미호는 현주희가 새롭게 개발한 신약으로 병이 치료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부동의 시청률 1위를 지켜낸 빅마우스. 이제 빅마우스 예고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추측하면서 볼 수 있어 빅마우스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의견 하나 허투루 보지 않고 모두 새겨보며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리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서투른 점이 많은 리뉴얼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채찍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리뷰에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